만약 여러분께 엄청나게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성이 다가와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으라며 위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성을 도우실 건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 남성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돕지 않겠다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센 민족이므로 아무리 강해 보이는 자가 명령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굴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강한 존재더라도 굴복시킬 수 없는 한국인들을 한순간에 무장해제시키는 마법 같은 단어가 존재하죠. 바로 아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이나 임산부 같은 배려의 대상에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들을 지키는 것을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곤 하죠. 아이와 임산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떠한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몹시 특별한 듯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으로 태교 여행을 왔다는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군 남편을 둔 미국인으로 남편은 보직상 어쩔 수 없이 잦은 파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 1년에도 몇 번씩 생이별을 하던 우리는 몇 달 전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고 한국으로 태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 그 이유는 남편은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으로 파견 간 적이 있고 그는 종종 그때의 경험을 회상하며 한국은 굉장히 인상 깊은 나라라고 말하며 칭찬하곤 했거든. 사람들은 몹시 친절하고 모든 것들이 편리하며 최첨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방문하기에 딱 좋다며 말이야.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러한 좋은 기운이 아이에게 깃들기를 바라기도 했지. 하지만 우리가 한국 여행을 기대하던 찰나 갑자기 남편은 한국에 가지 못하게 됐어. 국가보안상 말은 못하지만 어떤 나라가 문제를 일으켜서 군에서 특수한 역할을 맡은 내 남편은 해외여행이 금지된 채로 미국에서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야. 나는 만사까지는 아니었지만 출산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였고 더 기다리다간 태교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정말 아쉬웠지만 임산부인 내가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겁나기도 해서 마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자 내 남편은 자신이 겪은 한국은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전한 나라이며 한국인들이라면 내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건넬 거라며 용기를 북돋아줬어. 그의 말을 들으니 나는 아이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남편의 잦은 파견 때문에 남편 없이 아이와 단둘이 남아있을 날이 많을 텐데 이번 한국 여행을 혼자 다녀옴으로써 강한 어머니가 되어보겠다는 의지를 키우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은 첫걸음부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 왜냐하면 비행기에서부터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공교롭게도 내 옆좌석에 앉은 사람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한국인이었고 방학이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내가 임산부인 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창가 좌석을 양보하며 아이에게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라며 호의를 베풀어줬다. 그의 놀라운 친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내가 안전하게 통로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나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주며 내 편의를 엄청나게 신경 써줬어. 승무원도 마찬가지야. 한국인 승무원은 비행 중 계속해서 내 상태를 확인해주고 물을 가져다주는 등 나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줬거든. 긴 비행은 내게 쉽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졌는지 나는 좋은 컨디션과 따뜻한 마음을 아는 채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지. 그리고 공항 근처를 걷다가 어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 나는 그곳에서 홀린 듯 김밥을 주문하게 되었고 김밥은 내게 생소한 음식이지만 내 아내 아이가 김밥을 무척이나 원하는 듯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이곳에서도 비행기 안에서와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내 볼록한 배를 유심히 보시더니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고 자신이 차 하나를 끓여올 테니 찬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하시는 거야. 사실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녀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동자와 미소를 보니 꼭 의사소통을 언어로만 해야 하는 법은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 어쨌든 그녀는 내게 둥글레차라고 불리는 차를 내어주었고 다른 손님들을 보니 전부 물이나 반찬을 알아서 가져다 먹는데 이 아주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직접 가져다주며 내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 나는 이렇게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편의를 봐주는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이런 무조건적인 배려는 난생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벅찬 감정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기도 했지. 내 아이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꼈는지 그날따라 음식도 술술 넘어가더라. 그렇게 나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인사를 받고 식당에서 나왔고 숙소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출퇴근 시간과 겹쳐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사실 나는 조금 피로했기 때문에 앉고 싶었는데 이 지하철의 혼잡도는 도저히 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나를 유심히 보기 시작하더니 앉을 자리가 있다고 외치면서 나를 잡아 끌었어. 그 한국인의 손에 이끌려가니 정말로 꽉 찬 지하철 내에서 오직 분홍색으로 칠해진 한 좌석만큼은 비워진 상태더라. 내가 의아해하자 그녀는 이곳은 임산부 좌석이고 나는 앉을 권리가 있다며 나를 강제로 앉히더라. 그렇게 어리둥절해 있던 나는 옆 사람의 시선을 느꼈고 옆을 돌아보자 내 옆 좌석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녀는 나와 내 배를 유심히 보고 계셨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끼고 있던 털장갑을 벗어주셨다.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손짓으로 추측하건대 임산부는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좋으니 이 장갑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할머니의 나를 위해주는 따뜻한 마음씨에 나는 울컥하기도 했고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나 같은 외국인에게 이렇게나 잘 대해주는 것인지 정말 가슴이 복받쳐 올랐어. 그렇게 나는 할머니께 감사를 표한 뒤 얼마 후 목적지에서 내리게 되었고 놀랍게도 나와 같은 역에서 내린 남성이 계단을 오르는 것을 도와준다며 캐리어를 지상층까지 들어주더라. 어떻게 한국인들은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같이 내게 똑같이 친절한 미소와 똑같은 따뜻한 말투를 사용하며 나를 도와주는지 정말 감사했어. 아이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이날 이후 한국에서의 컨디션은 몹시 좋았고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고 같이 소통하며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남편과 무언의 눈빛 교환을 했고 남편은 내가 한국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보이더라. 나는 이때 한국인들에게 받았던 선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아이가 걸음마를 떼면 꼭 온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산부를 배려해주는 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지만 외국에서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또한 혼자 한국 여행을 간 적이 있고 한국인들은 여자인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거나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목적지까지 저를 데려다 준다거나 하는 제 나라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이들의 선행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당신의 나라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다. 다만 그들은 대가로 돈을 요구하겠지?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돈을 건네면 그들은 맹렬히 화를 낸다. 제 나라에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차를 수리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자리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 중 아내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국민 임산부에게도 저렇게까지 배려해주기 힘든데 외국인 임산부에게 저런 친절을 베풀어주다니 한국인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동이야. 글쎄, 일단 선행을 하기 전에 얼마간의 생각부터 하는 우리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일단 몸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선행의 대상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는 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 같은 인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한국인들은 무엇을 받든 그것의 2배 이상으로 돌려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 맞아. 같은 나라에 절대로 2번 이상 방문하지 않는 나는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인들을 잊지 못해 벌써 3번이나 한국에 방문했어. 한국의 최고 매력은 바로 사람들이야. 한국에서 친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동아시아 사람들 전부가 한국인들처럼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중국과 일본에서는 절대로 한국에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면 다행이지. 알파벳을 잘못 보고 북한으로 간다면 너는 영영 귀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